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가 이제 생물이라고 하지. 생명체, 생물을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얘기하는데, 자, 생물의 구성이야, 생물의 구성. 그러니까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세포를 영어로 셀이라고 그래, 셀. 그래서 세포는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의 기본 단위가 세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자, 요 세포가 있고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뭉쳐. 그래서 세포들이 뭉치면은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 조직. 그리고 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라는 거를 형성하는데, 자, 처음 시작이 이제 세포지, 세포. 자, 그러면 조직은 뭐냐?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집합이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모여 있으면 우린 그것을 조직이라고 한다. 조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 기능이라고 하면, 소화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세포들이 모여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 조직이 점점 커져. 그래서 얘네들이 커져가지고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은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관이라고 한다, 기관. 그러면 소화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들이 점점 커져서 어떤 형태를 이루는. 그렇지. 그럼 우리 소화기관, 뭐가 있을까? 소화기관. 입, 식도, 위, 소장, 이자, 대장, 쓸개. 자, 이러한 것들에 우리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소화기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입에서는 음식을 씹고 그 씹은 음식을 식도를 통해서 위로 보내고 그 위에서 다시 음식을 달게 쪼갠 다음에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다시 요 위에 있는 음식이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고, 그럼 이자라는 곳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거고, 소장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다 소화시켜가지고 흡수를 한 다음에 자, 대장을 통해서 똥으로 빠져나오겠지. 자, 이렇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그래서 이 기관은 뭐냐?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야, 형태를. 그래서 이런 소화 기관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기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모여서 뭘 만들까? 소화계라는 기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기능이 소화계만 있나? 아니잖아. 그치? 움직이니까 운동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도 있을 거고.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골격계도 있을 거고요. 골격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떤 내가 외부에서 어떤 이제 여기 딱 가서 아파. 자, 이런 거. 그치?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반응을 해야지. 그때 그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신경계라고 얘기하고. 자, 결혼해서 아기 낳아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생식계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이 되잖아. 자, 그걸 우리가 순환계라고 그래. 순환계.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자, 우리 온몸을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를 이용하고 내쉴 때 CO2를 내보내잖아.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호흡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역할하는 기관계가 있고,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우리 개체, 생명체 각각을 만든다는 거야.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 진짜 오래 걸리겠네요. 자, 그렇지. 자,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의 처음 기본 단위가 세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체가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 기능을 담당하는 자, 기관계, 기관, 조직. 그러면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조직이고 그 조직은 세포들로 이루어졌으니까 세포 또한 기능의 기본 단위가 된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가 뭐다? 세포가. 그렇지. 세포다, 세포. 자, 그래서 이러한 세포는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다. 자, 이거 적어. 빨리 이거 정리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선생님 저는 그 연필이 없어요. 연필이 그러면 다 꿀잼이야. 잘했습니다. 자, 이 세포는 말이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생물은 자,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생명활동이라고 하잖아. 다양한 생명활동. 그래서 다양한 생명활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식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그래서 동물한테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를 동물세포, 식물을 구성하는 세포를 식물세포라고 그래. 그래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하잖아. 그래서 생명활동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뭐 활동을 해야 되고, 그치?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식도 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해야 되고, 혈액순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화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해. 소화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세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세포를 만드는 걸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다양한 생명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활동은 시작점은 어디다? 바로 세포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세포는 기능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 그치? 그래서 이 세포는 생명활동을 하기 위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세포의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은 생명체의 생명활동하고 바로 연결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세포야, 세포. 그래서 세포.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포를 크게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로 구분합니다. 알죠? 그래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로 구분하는데, 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는 공통적으로 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핵이다, 핵. 자, 오늘 핵 하나만 가지고도 뭐 1시간, 2시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데 얘를 핵폭탄. 세포 핵이라고도 얘기해.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이에요? 아니, 그 핵폭탄의 핵도 같은 핵이야. 진짜요? 저 핵이. 원자 핵에 있는 핵도 요랑 같은 핵이야.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 자, 핵 또는 우리가 세포 핵이라고 하지. 그래서 세포 핵은 뭐냐면은 요 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얘는 일단은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구의 형태를 띠고 있고, 자, 이 내부에는 자,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DNA가 저장이 돼 있어. 자, DNA가 뭘까? 유전자. 아니에요. 유전 물질. 유전 물질이에요. 그래서 DNA는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 물질. 그럼 DNA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두 가락으로 요렇게 이제 꼬여 있는 나선 형태가 DNA야. 자, 이것이 이제 DNA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유전자는 뭐냐면은 여기가 요 DNA의 요 부위가 바로 뭐냐면 유전자야. 여기가 유전자가 돼.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DNA가 유전자가 아니라 자, DNA는 유전 물질이라고 했잖아.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의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유전자들이 자, 집합이 바로 DNA라고 그래. 그래서 DNA를 유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들의 집합,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해. 또는 유전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게놈이라고. 게놈. 게놈 아니에요? 게놈. 베놈은 게놈자. 영하고. 자, 게놈 또는 지놈이라고 하는데 게놈 프로젝트. 너희는 모르는구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DNA가 이거고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뭘 가지고 있을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바로 뭐냐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야. 그래서 이 유전자 한 개당 한 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유전 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자, 그 생명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 여러 가지 특징 또는 특징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형질이라고 해. 형질. 머리카락이 검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손가락 5개 이런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생명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은 바로 유전 정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전자 하나가 한 개 유전 정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작동하면은 그 유전 정보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해서 유전 정보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생명체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만약 이 유전자가 잘못돼. 돌연변이가 생겨. 그러면 잘못된 유전자가 작동하니까 유전 정보도 잘못되지. 그럼 나타나는 형질, 특징도 어떻게 해? 잘못돼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장애인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돌연변이야. 돌연변이가 바로 이제 그런 거야.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러한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새로운 특징들이 막 튀어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동네를 가보니까 흰색의 나방이 있고 검은색의 나방이 있어. 근데 보니까 갑자기 초록색의 나방이 생겨.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은 돌연변이야. 그 나방의 색깔이, 날개 색깔이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 결정이 되는데 갑자기 돌연변이 때문에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초록색의 나방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특징들이 나타났을 때 그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면 돼. 알지? 그래서 바로 요거. 그래서 이러한 DNA가 바로 유전 물질인데 자, 이 DNA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내가 그랬잖아. 이 DNA는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고 유전자가 잘못되면 뭐가 나타난다? 돌연변이. 그럼 돌연변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돌연변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화가 되는 거야. 진화가. 돌연변이가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진화가 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 중에서 보통 이제 요 DNA에서 돌연변이 중에서 꽤 일부는 우리 몸의 기능이 이 돌연변이 때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그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 바로 유전병이거든. ADHD. 그것도 일종의 돌연변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전병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건 좋은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돼? 요 DNA의 돌연변을 막기 위해서는 DNA를 보호해야 되잖아. 그 DNA를 보호하는 역할이 누구다? 바로 세포핵이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핵은 그 안에 유전물질, 즉 DNA가 있어가지고서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핵이야. 근데 생명활동 조절 조금 뭐예요? 생명활동 조절이 바로 이거잖아. 형질.
그러니까 DNA 작용이지. 그래서 이러한 DNA에 있는 유전자가 작동해서 어떤 생명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명활동이야.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DNA의 생명활동 조절이라고 해. 근데 BNA라고 쓰는 응? BMA라고 쓰는 DNA. 아니 선생님 BMA DNA. 그래서 DNA의 생명활동 조절이다. 유전자가 작동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이걸 우리가 DNA의 생명활동 조절한다. 그러니까 세포핵 안에 DNA가 있으니까 세포핵도 마찬가지로 생명활동 조절을 하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세포핵은 구의 형태를 띠고 있어. 자, 그 구잖아. 구에 구멍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구멍을 우리는 핵공이라고 해, 핵공. 그래서 구멍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 구멍이 숑숑숑숑 뚫려가지고서 요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제 왔다 갔다 물질이 투과될 수 있어. 그래서 핵공, 구멍은 바로 물질의 자, 투과를 담당하는 거다. 알지? 자, 이것이 바로 핵이야, 핵. 그럼 핵공 때문에 약간 바이러스에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 핵공을 통할 수 있는 물질은 극히 드물어.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RNA라는 것도 있고, 뭐, 요런 것들이 핵공을 이제 통과를 하는 거야. 있어. 이제 다 배울 거야. 오늘 이제 우리 그 다 배울 거야, 앞으로. 그러한 것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게 핵이 바로 이제 요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핵이 있어야 된다. 왜? 핵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DNA가 작동해서 어떤 특징, 생명체의 특징, 형질이 나타낸다. 이걸 우리는 DNA의 생명활동 조절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핵 다 적었어? 아니요. 적어야지. 하나도 안 떨어졌죠. 아 듣느라 정신 팔렸어요. 그냥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 세포든 공통으로 바로 이제 핵이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포가 있으면은, 자, 세포 안과 밖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세포지. 세포막이야. 알지? 세포막.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자, 세포의 모양을 유지를 할 거야. 자, 세포의 모양을 유지할 거야. 알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명활동, 움직이고 말하고, 뭐, 심장 뛰고 체온 조절하고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 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알지?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세포 안에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곳이 있어.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에너지가 그냥 생기진 않지.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밥을 먹잖아. 밥을 씹어가지고서 이 밥을 소화시킬 거야. 잘게 쪼갤 거야. 잘게 쪼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포도당이라고 그래. 포도당. 밥은. 포도당. 그래서 이런 그 양분이지, 양분. 그래서 양분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야 돼. 그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폐물이 나오겠지.
그 이 노폐물이 세포 안에 쌓이면 어떻게 돼? 안 좋잖아. 그래서 노폐물을 우리가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서 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지. 세포막은 바로 뭐냐면 물질의 투과. 근데 아까 그건 핵공은 통과, 물질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물질의 투과는 세포막이란 거야, 세포막. 그러니까 세포 안과 밖에 물질의 투과. 자, 너희가 밥을 왜 먹어? 에너지 얻기 위해서야. 그럼 그 에너지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세포 밖에서 안으로 양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밥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치, 굶어 죽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투과,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다. 그래서 투과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드는 거. 이걸 우리는 물질의 투과라고 한다. 투과. 알지? 물질의 투과.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세포 밖이잖아. 세포 안이잖아. 그럼 요 안에 공간 있지. 세포 안에 공간. 자, 여기를 뭐라 하냐면은 세포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포질은 세포핵과 세포막 사이를 채우는 부분, 다시 말해서 세포 안의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세포 안의 공간은 세포질이라고 그래. 알지? 세포질. 그래서 요 안의 공간은 세포질이고, 자, 우리 생명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뭘까? 혈액. 우리 몸에 제일 많이 있는 물질. 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치? 물이야, 물. 역시. 알지? 그래서 60에서 70% 물이고, 그 다음에 액체 물 빼고 고체 상태로는 제일 많은 게 뭘까? 세포. 단백질. 그래서 얘는 물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세포질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세포 안에 작은 기관이 있어. 그래서 이 세포질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을 세포소기관이라 불러. 그래서 세포소기관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뭐다? 세포질이다. 알지? 네. 세포 안에 자, 분포되어 있는 작은 기관, 역할하는 것들이 세포소기관이야. 그래서 이 세포소기관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 지금 몇 개 안 했지만 여기서 몇 개 더 추가로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 모양을 유지하는 거 세포막이고, 자, 그 세포 안의 공간, 세포 안의 공간, 세포질. 자, DNA가 들어가 있는 곳은 뭐다? 핵. 알지? 그래서 세포막과 여기가 이제 핵이 있어. 그러면 세포막과 핵 사이를 채우는 것이 바로 뭐야? 세포질이 되는 거야. 자, 정리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자,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소기관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 보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표현도 할 거야. 미토콘드리아.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는 다 미토콘드리아로 나와, 문제가. 근데 이제 너희가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제 배울 거야.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얘는 뭐냐면은 에너지. 자, 양분을 정확히 이 양분의 정체가 포도당이야, 포도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뒤에서 이제 그 양분하면서 배울 거야. 싹 다 배울 거야. 그래서 포도당 양분을 분해하여 뭘 만드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요 생산된 에너지 가지고서 자, 이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약 60%가 열이야. 열이 발생해. 열 에너지. 그래서 이 열 가지고서 열은 우리 체온을 조절하고 그리고 자,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손실된단 말이야. 알지? 그리고 나머지
40%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사용하는 거야. 추우면 배고파. 왜? 추우면 배고파. 에너지 써서 열 에너지. 그치.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양분을 분해해야 되니까. 자, 분해해서 열이 나와야 우리가 체온 조절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 자, 요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세포호흡. 알지? 세포호흡.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세포호흡. 알지? 자, 이게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에 사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마이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존재해. 네? 네? 얘는 세포액이 아닌데 DNA가 있어. 마이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있어. 자, 이건 뭘까? 자, 지구가 만들어진 게 46억 년 전, 46억 년 전. 그리고 한 38억 년 전에, 지금부터 약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져. 플라크톤. 최초의 생명체, 그러니까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져. 근데 이 원시 생명체는 핵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DNA나 이런 형태가, DNA가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 그 상태로 해서 하다가, 자, 얘네들이 큰 원시세포가 작은 원시세포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작은 원시세포가 잡아먹는데 그 잡아먹힌 작은 원시세포가 세포호흡을 하는 원시세포야. 그러면 큰 세포가 잡아먹었잖아. 그 잡아먹힌 세포호흡하는 작은 세포가 그 안에서 있잖아.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포호흡하는 기능만 남는 거지.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DNA가 있어.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뭐였다? 얘도 세포였다. 알겠지?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누구한테 받을까? 엄마, 아빠 중에. 엄마한테 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짱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만 받는 거야. 알겠지? 엄마한테만 받는 게 미토콘드리아야.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다고 느꼈을 때는 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이야. 즉, 부족하다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보통 이제 비타민 B를 많이 먹어. 그럼 비타민 B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이씨, 뭐해. 다 집중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줘.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피곤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어주면 되는데, 너희는 지금 굳이 비타민 B까지 먹을 필요 없고, 그냥 멀티비타민 정도만 꾸준히 먹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비타민 B만 따로 복용하는 게 좋아. 알지? 그래서 그러니까 카페인은 그거를 잠깐 피곤함을 잊게 하는 거야. 피곤함의 원인을 줄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없는 것 중에 영록체. 리보솜이라는 것이 있어. 리보솜. 옆에다 적어. 리보솜. 자, 이 리보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는 동물, 식물 다 있어요. 동물, 식물, 세포에 다 있는 거. 우리 사람 동물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딱 세 가지로 구분한다. 동물, 식물, 미생물. 알겠지? 자, 리보솜은 우리 몸에서 뭐해? 아예, 야, 초딩! 너 이제 5학년이잖아. 5학년답게 좀 굴어. 왜 1, 2학년처럼 구냐고. 조금 좀 의젓해봐. 자, 리보솜 뭐냐? 우리 사람 몸에 70%가 물이고
고체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그래서 단백질이지.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리보솜이 바로 뭐냐? 단백질을 합성하는,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야.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 리보솜은 진짜 중요한 거야. 리보솜은.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은 뭐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알지? 단백질을 만든다. 자, 그러면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우리는 현재 요 정도 좀 해두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동물, 식물 세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가 공통이잖아. 공통, 동물, 식물 공통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식물 세포에만 들어가 있는 거. 자, 동물은 세포막이 제일 바깥쪽이야. 왜냐면 동물은 움직일 수 있잖아. 그 움직이려면은, 활동하려면 세포가 단단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부드러운 세포막으로,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자, 식물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생활한다는 거지. 못 움직여.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동물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피하잖아, 움직여서. 근데 식물은 피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세포 자체가 단단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 바깥쪽에 두꺼운 세포벽으로 이루어진다. 세포벽. 그래서 세포벽은 매우 단단하고 질기단 말이야. 그래서 단단하고 질긴 두꺼운 세포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네. 알겠지? 네. 그래서 세포막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하고 질긴 세포벽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세포벽은 식물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모양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세포벽이다. 그래서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셀월이라고 그래. 셀월. 월이 벽이니까. 알지? 자, 그래서 식물 세포에 있는 것 첫 번째, 세포벽. 굉장히 단단하고 질긴 거야. 단단해. 단단하고 질겨. 있잖아, 줄기, 나무 줄기 굉장히 단단하고 질기잖아. 그게 바로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 있지?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종이의 성분과 세포벽의 성분이 똑같아. 진짜요? 그래서 종이 같은 게 염소나 양도 종이를 먹어. 왜냐하면 식물의 세포벽과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이라는 거 있지, 면섬유. 면으로 된 거, 면으로 된 옷, 면섬유, 면티. 그 면이 바로 세포벽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세포벽이랑 붙은 물질이 엄청 많은 거네요. 그렇지? 자, 바로 이제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엽록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영록거 아니에요? 그거 자, 엽록체는 말이야. 뭐라고 하지? 얘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잖아. 네. 그치? 자, 그럼 식물은 움직이지 못해. 초록색깔 그거. 양분을 어떻게 구할까? 햇빛으로. 그렇지. 그래서 식물은 외부로부터 누군가한테 양분을 얻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광합성이라고 해.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야. 그래서 광합성은 뭐냐?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물. 자, 반드시 뭐를 흡수해야 된다? 빛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라는 양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산소는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녹색 식물이 많을수록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양분,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사용이 되고. 그래서 맨날 나무 심을 때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에너지, 녹말의 형태로 다시 저장이 되고. 녹말로 저장이 되고. 자, 이거 가지고서 세포벽을 만들고. 영양제 없으면 식물은 죽네요. 어? 영양제가 없으면 식물은 죽네요. 그치. 영양제가 핵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식물한테서 엽록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핵도 중요하지, 당연히. 자, 근데 엽록체도, 왜냐, 엽록체를 통해서 광합성으로 우리가 그 양분을 만들어야 되거든. 알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웃긴 건 엽록체도 뭘 가지고 있다? DNA를 가지고 있다.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도 뭐야? 세포였다. 세포였는데 잡아먹혀서 엽록체로 바뀐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엽록체가 초록색을 띠지, 녹색을 띠지. 네. 식물의 잎이 녹색을 띠는 이유가, 자, 엽록체 안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 네. 그 엽록소가 이 빛을 엽록소가 흡수를 해. 그래서 엽록소가 이제 바로 이제 녹색을 띠는데 가을 되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내려가지? 그러면은 식물 활동을 못 하니까 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 엽록소가 파괴가 돼. 죽어요. 파괴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그래서 단풍이 드는 거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것 중에 세포벽과 엽록체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초록색 알갱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한다. 초록색 알갱이 모양이라고 하는데 광합성에서 포도당 양분을 만드는 건데, 자, 요게 하나 더 들어가면은, 자, 뭐가 있냐면은 액포라는 것이 있어. 액포. 그러니까 동물은 세포막이 있으니까 여기가 물질이 자유롭게 막 투과가 되잖아. 출입이 되잖아. 근데 식물은 세포벽으로 단단히 둘러 막혀 있어. 그래서 세포벽을 통한 물질의 투과가 쉽지 않단 말이야. 잘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 액포는 주로 식물 세포에서 발달이 돼.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서는 없거나 퇴화가 됐다. 자, 식물 세포에서 발달이 된 거로, 자, 얘는 뭐냐?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면 노폐물이 나오잖아. 우리 쉽게 말해서 노폐물 이렇게 해서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킨 다음에 뭐가 나와? 똥 싸잖아. 그런 식으로, 자,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노폐물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노폐물을 동물은 세포막을 통해서 내보낸단 말이야. 세포막을 통해서 내보낸단 말이야. 근데 식물은 그러지 못하지. 그래서 노폐물을 세포 안에서 저장을 해야 돼. 노폐물, 그리고 물, 여러 가지 색소. 자, 얘네 등을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뭐야? 액포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세포액이 있죠. 엽록체가 있죠. 자, 여기에 뭐야? 미토콘드리아 있어. 미토콘드리아. 그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액포예요. 여기 공간이. 여기가 액포야. 노폐물을 저장하는 거. 그러면 이 식물은 세포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액포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식물 세포의 나이가 많을수록, 커져요. 그렇지, 액포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노폐물 많아지잖아요. 노폐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지. 노폐물이 많이 쌓이지. 그래서 우리가 액포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그림 보면 이제 뭐냐? 요렇게 이제 핵이 있고, 자,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 있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구분해야 돼.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색깔로 구분하면 되겠지만, 우리 문제에서 색깔로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요렇게 표현이 돼. 요렇게나 또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요렇게.
자, 엽록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 보고 판단해야 돼. 엽록체는 요런 형태로, 미토콘드리아는 요런 식으로. 자, 이것 좀 그려놔. 그래서 우리는 요런 식으로 자, 구분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이 세포에서 자, 세포의 구조. 자,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는 뭐다? 엽록체와 세포벽. 그리고 액포는 식물에서 발달. 그러면 동물 세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태화가 되거나 흔적 정도만 남는다. 그러니까 없다는 아니야.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거의 흔적 정도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발달됐다 태화됐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자, 있다 없다는 세포벽과 엽록체가 있으면 식물, 없으면 동물. 알지? 바로 그러면 이런 핵, 세포질,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것들, 리보솜 이런 거는 동물, 식물 다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 아니요,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더 세포의 종류, 기능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 구분하는. 하나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 저기 적혀로 이렇게 보면 적혀로 좀 이렇게 보면 진짜 괴물같이 생겼어요. 그치. 저기 동그라미 문화가 있어요. 아니야. 자, 여기 문화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일단 숙제가 많지 않아.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자, 여러분들 카톡으로 내가 숙제를 다 보내줄 거야. 선생님 봐주세요. 응? 자, 뭐냐. 우리 그 뒤에 몇 페이지냐, 이거. 자, 뒤에 이제 여기 그 생물의 구성 해가지고서 문제 있잖아. 그치? 응? 자, 요 생물의 구성 문제 풀 때 여기 1번부터 현미경 나올 거야. 현미경 풀지 마. 왜요? 이거는 안 배워. 현미경은 빼고, 그러니까는 10번까지는 풀지 말고, 자, 11번. 자, 봐봐라. 이게, 저 알았어요, 선생님. 요거 봐봐. 지금, 얘는 요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연록소. 엽록체야, 엽록체. 그렇네. 그러니까 그림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보고 판단해.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가 이제 요렇게 돼 있잖아. 미토콘드리아고 여기는 액포가 되겠지, 핵이 되겠지. 자 얘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자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자 엽록체가 돼야겠지. 자 그림이 좀 흐리네. 그렇지? 그래서 그림 보고 조금 이제 판단해야 돼. 어디까지예요?